최근 들어서 피해 면적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 또 건수 자체도 좀 많아지고 있는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금 어려웠던 점은 그 확산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네. 대피 속도가 확산 속도를 따라갈 수 없었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그 다가오고 있는 것을 인지하기도 전에 산불이 다 번지고 산불에 네. 포위되고 내지는 대피로가 산불에 막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도 이제 많이 마음을 졸였고 또 많은 그 희생자가 나와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바람도 불고 경사도 가파르다. 그러면은 그 효과가 중첩이 돼서 훨씬 더 빨리 이제 그 번지게 되는데요. 저희 연구 결과 산불 확산이 최대 26배까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디 봐야 되죠?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지난달 22일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역대 최대 피해를 남기고 6일 만에 꺼졌습니다. 여전히 산불 위험이 큰 4월인데요. 오늘도 산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안수정 연구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경북 의성에서 시작해 북부 5개 시군으로 퍼진 경북 산불이 역대 가장 많은 피해를 지금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 상황 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지난 3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발생한 중형 또는 대형 총 11건의 피해 상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산불 영향구역은 현재 집계된 바로는 48,238만 헥타가 조금 넘고요. 네. 그리고 인명 피해는 사망자 31명을 포함해서 83명입니다. 그리고 시설 피해는 총 9,310개소, 그리고 국가유산 피해는 총 35건, 그리고 임시대피, 임시숙박시설 거주의 미귀가 주민, 즉 이재민은 2,157세대 3,550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픽이 나오고 있는데요. 총 11건, 4만 8천여 헥타르의 규모, 특히나 경북 의성 같은 경우는 12,800여 헥타르입니다. 사실 뭐 엄청난 그 규모의 면적이잖아요. 네. 네네. 이 헥타르만 보면은 일단은 감이 안 오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100헥타르가 어느 정도 면적이라고 보면 될까요? 이제 100헥타르는 보통 좀 산림이나 이렇게 야외의 넓은 면적을 셀 때 쓰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예. 가로 세로가 100m인 그 정사각형의 모양의 이제 넓이를 말하는데요. 축구장으로 치면 축구장 한 141개 정도의 면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네. 서울 분들 같은 경우는 여의도 면적을 기준으로 볼 때 약 3분의 1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형 산불의 기준이 이제 100헥타르인데 지금 이제 경북 의성이 12,800여 헥타르로 가장 많고 뭐 언양이 63헥타르, 김해가 97헥타르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97헥타르인 김해가 작게 보일 수 있지만 100헥타르 자체가 대형 산불의 기준이고 축구장 141개의 면적이라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100헥타르만 해도 엄청난 그렇습니다. 규모가 될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위쪽에 있는 뭐 산청, 하동, 의성, 안동, 영덕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늠이 안 될 정도의 면적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큰 면적이 한꺼번에 탄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요. 네. 특히 뭐 10,000헥타가 넘어가는 경우는 최근에 들어서 지난 2000년도 동해안 네. 산불 이후로 2022년부터 다시 또 이제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 울진 같은 경우가 이제 16,000헥타가 넘었고요. 올해는 지금 경북 그 5곳에서 난 산불이 거의 4만 헥타를 넘는 그런 대규모 피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그 산불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도 아마 다들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산불을 잘 아시는 분들, 뭐 이제 안수정 박사님 같은 경우도 놀랄 만한 정말 역대 최대 피해를 이번 산불이 남겼습니다. 뭐 산의 지형이나 이제 여러 요소에 따라서 진화의 난이도가 다 다르겠지만 이 통상 축구장 한 개의 면적으로 저희가 표현하잖아요. 0.7헥타르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정도 면적의 산불을 끄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좀 필요합니까? 이제 그거는 사실은 뭐 담수지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헬기가 이제 산불이 난 곳으로부터 담수지까지로 이동하는 거리라든지 네. 아니면 어떤 크기의 헬기가 동원이 되는지 또는 몇 대가 동원되는지 또 네. 화세가 얼마나 강한지 등에 이제 따라서 좀 진화 시간이 다 달라진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단순히 이제 산술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자면은 네. 산림항공본부에서 이제 실험해본 것이 있었는데요. 대형 헬기 같은 경우는 네. 뭐 한 대가 물을 완전히 채워서 그 한 번에 뿌릴 수 있는 그 화선의 유효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한 100m에서 150m 정도가 되고 네. 폭은 약 20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 지금 네. 앞에 산불 진화 현장 개념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네. 대형 헬기가 진입을 했을 경우에 100에서 150m 정도까지 이제 네, 한 번에 물을 뿌릴 수 있다는 거죠. 네, 물을 뿌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화선이라는 것이 이제 선의 개념이긴 하지만요. 그 거기에 화선의 아니, 화세가 얼마나 강한지에 따라서 한 번에 꺼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여러 예. 번에 걸쳐서 뿌려야 될 수도 있어서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형 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헬기 기종인데요. 네. 그 경우에는 한 번에 뿌릴 수 있는 길이가 약 50m 그리고 폭은 약 30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이제 아까 축구장을 말씀하셨는데 산술적으로 볼 때는 뭐 그 축구장의 그 둘레가 화선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네. 대형 헬기로 뿌렸을 때는 최소 4번 정도를 왕복해야지만 끌 수 있는 그런 길이가 되고요. 예. 그럴 경우에 이제 담수지까지의 거리를 뭐 예를 들어서 약 10분 정도 거리다라고 생각하면 대형 헬기 한 대로 끌 수 있는 시간은 약 1시간 40분 정도가 걸린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군요. 이제 네, 그게 뭐 단순히 헬기를 뿌린다고 그리고 외곽 화선만 잡는다고 해서 산불이 다 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지상에서 지상 인력들이 동원되어서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는 그런 작업까지 고려한다면 네. 사실상 며칠이 걸릴 수도 있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0.7헥타르 면적의 산불을 끄는데 대형 헬기가 동원이 된다고 해도 이제 1시간 40분 정도 그렇죠. 걸린다는 네. 이야기인데 지금 뭐 이 정도 뭐 4만 8천여 헥타르 뭐 감히 저희가 그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면적의 산불을 끄는 데는 산술적으로 정말 긴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이제 대형 산불이 나면 헬기가 이제 많이 동원이 못 되고 또 여러 군데로 또 동시다발 산불이 나면 분산이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예. 또 더욱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요. 굉장히 힘든 작업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대형 산불이 뭐 3곳이나 발생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요. 최근 10년간 이 기간을 볼 때 대형 산불의 추이나 특징은 좀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대형 산불 지난 10년간을 보면은 2017년부터 거의 매년 2-3건의 대형 산불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지난 2022년도에는 울진에서 대형 산불이 터졌잖아요. 네. 울진 삼척 산불이 있었는데 그때는 또 하필 그 한 해에만 11건이 대형 산불이 발생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023년도에도 8건의 대형 산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들어서 조금 이제 지금 그래프가 나오고 네.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피해 면적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 또 건수 자체도 좀 많아지고 있는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 저희가 이 재난안전 119에서 이 산불을 주제로 이야기를 많이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11월부터 이 겨울철 건조한 겨울철 산불, 봄철 산불, 그러니까 3, 4월에 이제 산불이 많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11월, 12월에도 건조하기 때문에 산불을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에는 대형 산불이 좀 없었습니다.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네, 네. 이제 조금 안심해도 될까 하는 찰나에 네. 이번에 너무나 큰 규모의 대형 산불이 지금 터졌습니다. 인명 피해가 많다는 게 제일 좀 안타까워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네, 저 정말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조금 어려웠던 점은 그 확산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네, 네. 대피 속도가 확산 속도를 따라갈 수 없었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산불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인지하기도 전에 이제 산불이 다 번지고 산불에 네. 포위되고 내지는 대피로가 이제 산불에 막히고 이런 그 현상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도 이제 많이 마음을 졸였고 또 많은 그 희생자가 나와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특히나 이 산불 진화 대원 4명이 희생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대피 속도보다 이제 확산 속도가 더 빨랐고 컸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지금 저 영상을 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SNS를 통해서 저 영상이 이제 빠르게 확산되게 됐고 산불 진화 대원들의 노고가
어느 정도인지를 아주 약간이나마 알 수 있었던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좀 이 산불 관련 그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더 크게 좀 대원들의 희생에 대해서 이번에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예. 네. 좀 어떤 부분을 좀 조심을 해야 될까요? 이제 그 산불이 났을 때는 주로 바람이 부는 방향이 어느 정도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제 그 산불이 많이 크게 발생할 때는 보통 남서풍이 불거나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는 한데요. 네. 근데 이제 산불이 났을 때는 이런 주풍의 방향뿐만 아니라 이제 국지적인 돌풍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이제 현장에서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바람 방향이 계속 바뀌고 있다, 뭐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이제 듣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산불은 그 불이 타면서 또 상승 기류가 발생하고 그 주변에 이제 그 기류가 바뀌면서 그 지형에 따라서 이제 바람의 방향이 굉장히 급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특히 그 산불 진화를 위해서 이제 산에 올라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람의 방향이 갑자기 바뀌면 이제 그 산불에 보통은 조금 후면이라든지 측면에서 산불을 진화하는 것이 좀 이제 진화대원의 안전을 위해서 이제 그 보통의 그 경우인데요. 그렇죠. 네. 근데 측면이나 후면이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이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갑자기 그 전면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좀 위험의 요소가 있고요. 그리고 또 바람이 강하게 불 때는 그 산불이 이제 수관화로 번지면서 비화가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불씨가 날아가면서 이제 그게 그 진화대원이 있는 곳을 넘어서 또 산불이 번지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시시각각 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최외곽 화선의 안쪽으로 좀 들어가지 않도록 좀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 진화 활동을 해야 하다 보니 조금 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형도 험준하고요. 네. 바람의 방향이 이제 수시로 바뀌면서 이제 더 큰 피해가 나왔는데요. 사실 이제 높은 곳에서 산불이 넓게 퍼지기 때문에 사람이 올라가서 진화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헬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산림청의 진화 헬기 얼마나 보유를 하고 있나요? 네. 그 아무래도 지상에서는 그 활활 타오르고 있는 주불을 잡기에는 좀 위험 요소가 아주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헬기를 이제 주력으로 그 주불 진화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산림청이 보유하고 있는 헬기는 총 50대입니다. 네. 그래서 대형 헬기 7대, 그리고 중형 헬기 32대, 그리고 소형 헬기 11대가 있고요. 그 중형 헬기 중에서는 국산 헬기인 수리온 세대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예. 대형 헬기가 7대, 중형 헬기가 32대, 32대 이렇게 지금 보유 헬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러시아 KA-32가 이제 29대로 가장 많고요. 지금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수리온이 이제 석 대가 있습니다. 이 수리온처럼 야간에도 작업이 가능한 헬기가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또 투입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투입이 되지 못한다기보다는 네네. 이제 이게 보통 그 수리온은 다른 헬기들과 다르게 그 야간에도 계기 비행이라고 해서 그 시계가 완전히 확보되지 않더라도 계기를 중심으로 이제 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헬기입니다. 그러다 네네네. 보니까 야간에 투입될 수 있다는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야간에 운행은 가능하지만 지금 각 헬기당 조종사가 배치된 것이 두 명씩 배치가 되고 있고요. 네. 근데 각 조종사당 한 명이 이제 그 한 번에 비행할 수 있는 시간이 8시간으로 안전을 위해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주간에 운행을 하고 나면 사실상 야간에는 그 운행할 인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야간에는 또 이제 주간보다도 안전을 위해서 속도를 줄여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그 물을 담을 때도 주간에는 그냥 저수지에서 이렇게 그 이제 빨아들여서 그 공중에 뜬 상태에서 이제 담수를 하기 때문에 담수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네. 그래서 뭐 2분 내지는 뭐 5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밤에는 안전을 위해서 일단 착륙을 해서 또 그 진화 차량으로 이제 물을 공급해 줘야 되는 그런 예. 방식으로 이제 담수를 하게 됩니다. 훨씬 시간이 더 걸리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진화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리온 같은 경우도 주간에 이제 투입되는 현실입니다. 네. 조종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헬기당 조종사가 2명이고 이제 최대 8시간
이제 한 번에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에 헬기 추락 사고가 특별히 또 안타까운 사고가 2건이나 있었습니다. 70대 조종사가 노후한 임차 헬기를 몰다가 이제 안타까운 추락 사고가 있었는데요. 관련 뉴스 영상 2편 이어보시겠습니다. 헬기 한 대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부서졌습니다. 시커멓게 불에 타버린 기체 잔해들은 여기저기 퍼져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경북 의성군 신평면의 한 야산에 산불 진화 작업을 하던 중형급 헬기가 추락했습니다. 1995년에 제작된 사고 헬기는 진화 용수를 1,200리터까지 담을 수 있습니다. 추락한 헬기는 강원도에서 지원한 임차 헬기로 조종사 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70대 조종사는 숨졌는데 산불 진화를 위해 이륙한 지 10분 만에 사고가 났습니다. 추락 지점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민가들이 있어 자칫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사고 당시 주변엔 산불 연기와 안개가 자욱했던 것으로 알려져 헬기가 전선등에 걸렸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조종사 1명만 탄 채 연일 산불 진화에 투입되면서 피로 누적 등이 원인이 됐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산림청은 사고 직후 전국에 가동 중인 진화 헬기의 운항을 일시 중지하고 안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헬기 없이 대형 산불을 잡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헬기 투입은 순차적으로 재개됐습니다. 도로 옆 야산에서 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물주머니를 매단 헬기들이 쉴 새 없이 오가며 긴박하게 물을 뿌립니다. 오늘 오후 대구 북구의 한 저수지 인근 산에서 불이 나 헬기 5대가 투입됐습니다. 큰 불은 발생 1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는데 진화 과정에서 헬기 한 대가 추락해 70대 조종사 1명이 숨졌습니다. 헬기는 산불 발화 지점과 100m가량 떨어진 한 경작지에 추락했는데 당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목격자들은 산불 현장으로 향하던 헬기가 갑자기 멈춰섰고 뒤쪽 프로펠러가 비닐하우스와 충돌해 추락했다고 말했습니다. 숨진 기장은 40년 가까운 운행 경력을 지닌 베테랑이었습니다. 헬기는 대구 동구청이 임차한 벨 헬리콥터사의 모델로 기령은 44년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26일 경북 의성 산불 헬기 추락 이후 또다시 발생한 추락 사고. 국토교통부와 경찰 등은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편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이 담뱃불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복입니다. 네, 헬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형 산불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노후한 임차 헬기를 빌렸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노후한 임차 헬기를 쓰지 않으려면 대략 이제 어느 정도의 헬기가 더 필요한지 뭐 결국 예산 문제겠지만요. 몇 대가 더 필요할까요? 물론 이제 많이 확충이 되면은 더 좋겠지만 우선은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네. 27년까지 지금 현재 아까 50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27년까지 총 58대로 이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이제 중형 헬기를 10대를 더 보충을 하고 소형 헬기 2대는 이제 줄이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공중 진화 역량을 좀 강화하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공중 진화뿐만 아니라 지상 진화도 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지상에서도 그 저궤도 기반 통신 장비를 이제 내장해서 조금 통신이 더 원활한 그런 특장형 지휘차를 또 신규로 도입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다목적 산불 진화 차량이라고 해서 그 16대가 있는데 그것을 총 300대로 늘리려는 그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노후 진화차를 교체하고 또 진화 자원의 개인 진화 장비도 좀 확충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상 진화 역량도 강화하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50대를 우리 산림청이 헬기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7년까지 58대, 58대로 이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2년 사이에 이제 8대를 추가로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네. 좀 뭐 관련 예산 뭐 좀 당연히 좀 이렇게 투입이 됐으면은 좋겠고요. 뭐 아직 4월이기 때문에 4월 중순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이제 건조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5월에도 대형 산불이 나기도 하는데요. 올해 이 3, 4월 평년에 비해서 좀 산불 얼마나 늘었는지 지역별로 좀 짚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선은 이제 그 지난 10년간의 그 통계를 보면 네. 그
지난 10년간 3, 4월간 딱 2달 동안 이제 가장 보통 산불이 많이 난다고 하는 달이거든요. 네. 그때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산불의 건수가 평균 251건입니다. 아, 네. 네.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연간 발생하는 산불이 총 한 546건 정도 되는데요. 네. 전체의 약 46%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벌써 지금 3, 4월에 약 200건의 산불 피해가 발생을 하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3, 4월뿐만 아니라 5월에도 이제 산불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 5월에도 연평균 51건의 산불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요. 네. 그리고 올해 5월 산불 장기 예보를 보면 또 산불 위험이 평년 5월보다 조금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계속해서 주의가 이제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올해 3, 4월에 이제 약 200건 뭐 이제 발생을 했고요.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251건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2022년 이후로 이제 2023년, 2024년은 전체적으로 발생 건수도 감소세였지만 올해는 뭐 연말이 돼봐야 알겠지만 좀 늘어날 것 같네요. 네. 네, 지금으로 봐서는 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는 평년보다 위험도가 좀 높아질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 요즘 갈수록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기후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고 있잖아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인데요. 현장에서는 이 기후 변화가 산불에 어떤 좀 영향을 미치는지 좀 실감을 하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네, 뭐 기후 변화라는 것이 뭐 예전에는 정말 책 속에 있거나 아니면 뭐 뉴스에만 나오고 네. 국제 뉴스에, 환경 뉴스에 이렇게만 이제 나왔다면 저희가 산불을 이제 직접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종사자로서 가장 크게 체감하는 것은 아무래도 대형 산불이 더 대형화되고 있다는 것, 네. 그리고 산불 확산 속도가 너무너무 빠르다는 것, 네, 이런 것들을 조금 체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2022년 울진 산불이 지금 한 16,000헥타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올해 난 산불은 그거를 훨씬 뛰어넘는 면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4만 5,000헥타가 넘는 면적이 이제 그 경북 5개 시군에서만 이제 그 피해를 입었는데요. 네. 그리고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확산 속도가 대피 속도보다 더 빠른 정도로 그래서 굉장히 빨리 번지면서 이제 인명 피해도 많이 발생을 했고 또 재산 네. 피해도 굉장히 크게 발생을 했는데요. 이런 이제 피해가 점점 심각해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 조금 기후 변화의 영향이 조금 체감이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최근 경향을 보면은 아까 잠깐도 그래프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연간 이제 산불 발생 일수하고 또 그 발생 건수 뭐 이런 네. 것들도 이제 그 연간으로 쭉 집계를 해보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후가 이제 변화되면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우선 기온이 상승하죠. 그렇죠. 그래서 지구 온난화라고도 많이 부르는데요. 네. 그래서 기온이 상승하는 것과 더불어서 극단적인 기후 현상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수량은 오히려 증가한다는 그런 예측 결과도 있는데요. 강수량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강수가 내리는 기간이 특정 기간으로 집중이 되고 네. 나머지 기간은 굉장히 건조한 이런 극단적인 기상 현상들이 이제 계속해서 발생을 한다는 게 이제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봄철에 되게 건조하고 네. 산불이 안 그래도 지금 많이 나고 있는데요. 이런 봄철이 더 길어진다든지 아니면은 가뭄이 더 심해진다든지 약간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아무래도 산불이 대형화될 확률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온이 1.5도 상승했을 때 네. 산불 위험이 8.6%가 증가하게 되고요. 그렇군요. 기온이 2도 상승하면 산불 위험이 13.5% 증가한다. 이런 이제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기온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이런 기후 변화가 지속된다고 하면 산불 위험도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기후 변화에 따른 이 산불 발생 위험, 당연히 이제 연관성이 큰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산림과학원에서 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아마 기준을 정하고 관리를 하실 텐데 어떤 기준으로 좀 선정을 하시나요? 이제 산불이 많이 나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산불이 났을 때 피해를 많이 입는 곳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구분해서 저희가 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산불이 이제 많이 나는 지역을 분석해 보니까 나는 지역에 계속해서 많이 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네. 것을 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펴낸 자료에 보면은 산불 다발 지역 지도라고 해서 산불이 난 곳을 다 표시한 그런 지도를 발간을 하였습니다. 예. 그렇게 봤을 때 산불이
아주 산속 깊은 곳에서 나는 것도 물론 있어요. 입산자 실화 이런 것들은 이제 깊이 솟아도 나지만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산림 인접지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더 산불이 많이 나는 그런 경향도 또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런 특징하고 또 산불이 났을 때 얼마나 큰 피해를 입는가, 내지는 얼마나 취약한가, 네. 사람들이 많이 산다든지 뭐 그 산림이 분포가 또 이제 그 산불에 취약한 수종이 많다든지 약간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을 좀 분석을 해서 민가가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산불 취약 지수라는 것을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활용해서 또 산불 예방 사업을 하기도 하고 연료 물질을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산불 지연제를 사전에 뿌려놓는 그 대상지를 선정한다든지 이런 곳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산불이 주로 나는 지역에서 또 나더라고요. 예,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뭐 강원도 지역이나 이제 이번에 경상북도 지역에서 저희가 대형 산불을 많이 봤는데 말씀 들으면서 이제 가장 좀 위기감을 느끼는 부분은 뭐 발생 건수는 늘 수 있는데 그 대형 산불의 규모가 훨씬 더 좀 파괴력 있는 모습으로 더 크게 난다는 게 가장 좀 우려스럽네요. 네네. 앞으로 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형 산불의 원인 뭐 예외 없이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바람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바람의 색이 산불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네, 그 바람은 산불 확산에 정말 아주 중요한 인자예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인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바람이 불면은 바람이 이렇게 불어가는 쪽으로 불길이 눕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불길이 누운 쪽에 연료가 더 빨리 가열이 되고 수분이 더 빨리 증발하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더 빨리 번지게 됩니다. 그런 원리로 이제 그 바람에 의해서 산불이 빨리 번지게 되는 건데요. 저희 연구 결과에 따르면 풍속이 6m일 때는 바람이 없을 때에 비해서 한 서너 배 정도 산불 확산이 빨라진다고 그렇군요. 합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이제 비슷한 원리로 경사도 그렇게 작용을 하는데요. 예. 경사 같은 경우에는 불길은 보통 열기는 위로 올라가는 그 경향이 있고, 그러니까 경사는 이렇게 이제 그 수직에 더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바람과 같은 원리로 이제 그러니까 열기와 연료의 물질이 거리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경사를 타고 더 빨리 번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그런 예를 들어서 바람도 불고 경사도 가파르다 그러면은 그 효과가 중첩이 돼서 훨씬 더 빨리 이제 그 번지게 되는데요. 저희 연구 결과 바람이 뭐 예를 들어서 초속 6m로 불고 경사도가 20도일 경우에는 예. 산불 확산이 최대 26배까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그래프에서 보듯이 풍속이 이제 초당 6m일 경우 이제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경사도에 따라서 좀 확실하게 이제 꺾여서 올라가는 모습,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네. 자, 이 정도로 이제 바람의 색이 그리고 경사가 조건이 안 좋은 조건이 이제 합쳐졌을 때 더 빠르게 확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람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번 대형 산불의 경우에는 이제 바람이 확산 속도가 이제 너무 빨랐다는 부분. 산림 당국이 이제 많은 노력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걸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영농 부산물 소각 행위를 좀 근절시키자는 그런 예방 차원의 메시지를 많이 이제 전달하고 계시는데요. 실제 최근 발생한 산불 중에도 또 이 행위가 원인이 되는 경우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관련 뉴스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 중턱에서 시뻘건 불길이 타오릅니다. 매캐한 연기가 강한 바람을 타고 주변을 뒤덮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청도군 운문면 신월리 방음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림당국은 불이 빠르게 확산하자 발생 1시간 만에 산불 대응 1단계를 내렸고 이후 오후 3시 반쯤에는 대응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주민 160여 명에게 마을 회관으로 대피하라는 안내 문자가 전송됐고 실제 주민 2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산림청은 진화 헬기 29대와 차량 45대, 인력 200여 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선 결과 산불 발생 6시간여 만인 오후 5시 30분쯤 주불 진화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한 잠정 피해 면적은 48헥타르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산림 인근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다 불이 번진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잔불 정리가 마무리되는 대로 피해 규모와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며
사소한 부주의가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부탁했습니다. KBS 뉴스 문다입니다. 네, 영농 부산물 소각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이제 메시지를 전달을 했는데요. 이 방송을 통해서도 여전히 이 소각 때문에 산불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산림청 공식 통계에 따르면 소각에 의한 산불은 연간 128건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요. 네. 이거는 전체 산불 건수의 23%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도 지금 거의 40건이 넘는 산불이 소각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예. 이제 특히 이제 봄철에는 농경지 정리하고 또 농사 준비하시고 이러면서 이제 영농부산물, 쓰레기 이런 것들을 이제 모아서 태우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런 게 특히 봄철에는 또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 많아서 이게 굉장히 좀 위험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특히 저녁 늦은 시간에 태우신다든지 아침 이른 시간에 태우신다든지 또 구석에서, 그러니까 산 비탈이 있는 그 아래쪽에 구석에서 이렇게 태우신다든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아까 지금 화면에서도 보셨는데 그 연료가 요즘에는 너무너무 깊이 쌓여 있어요. 네. 그 이제 땔감을 이제 낙엽이나 그런 나뭇가지로 쓰지 않기 때문에 다들 이제 그 보일러 쓰시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료로 쓰지 않다 보니 그 산림에 쌓여 있는 축적된 낙엽의 양이 워낙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산 밑에서 이렇게 이제 그 소각 같은 거를 하시면은 옮겨 붓기가 너무너무 쉽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니까 절대로 이제 태우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태우지 말고 파쇄해서 비료로 쓰라는 거잖아요. 네네. 네네. 그 어느 정도 좀 효과가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그거는 사실 좀 그 효과라는 것은 조금 정량화를 해서 분석을 또 해봐야 되겠지만 예. 지금 파쇄한 실적으로 보면은 지난 2023년에 그 산림청이 파쇄한 것이 약 2만 톤이 조금 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24년도에는 약 그 산림청과 농진청이 협업해서 총 16만 톤 이상 을 파쇄를 했고요. 그러면 네. 8배 정도 이제 증가한 게 되겠고요. 그리고 올해도 그 총 20만 톤 이상을 파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분들께서 그거를 이제 그 파쇄를 신청을 하시면은 이제 그 인력이 출동을 해서 저렇게 파쇄를 해 주시니까요. 태우지 마시고 파쇄를 신청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저희가 오늘 또 말씀드리면은 태우지 말고 파쇄하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올해 20만 톤 이상 파쇄 계획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봄철에 산행하시는 분들, 등산하시는 분들 이제 많이 있습니다. 입산 통제구역과 관련해서 국민들께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입산 통제구역은 그냥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요. 산불이 자주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산불이 대형화되기 쉽다든지 아니면 위험한 문화재가 있다든지 이렇게 조금 그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곳에 이제 통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그게 불편함으로만 받아들이시지 마시고 아무래도 사람이 접근이 많으면 또 산불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입산 통제구역을 잘 확인하시고 잘 지켜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긴 시간 이제 산불에 대해서 이번 또 경상북도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2019년 이 고성 산불 때처럼 이 강한 바람으로 전신주의 전선이 끊어지면서 거기서 이제 불티가 튀어서 산불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좀 어떻게 마련을 하고 계신가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제 고성 속초 산불뿐만 아니고 그 23년도에 강릉 경포에서 난 산불도 사실 나무가 이렇게 쓰러지면서 고압 전선을 이제 쳐서 이제 산불이 발생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산림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하고 그리고 지자체와 이제 협업을 해서 그렇게 이제 전신주가 있는 곳을 나무가 칠 위험이 있는 그런 경우에는 피해 위험목으로 지정을 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이제 제거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만 해도 2,000그루가 넘는 그런 위험목들을 제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나무가 바람에 쓰러지면서 이제 그런 산불이 나지 않도록 그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산불 발생 원인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시고 또 예방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데요. 앞으로도 좀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립산림과학원 안수정 연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